혹시 이런 제도 아직도 모르고 계셨나요?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냥 놓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예산 다 책정해놨고 신청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챙기고 지나가는 겁니다. 기초연금도 받고 지하철도 공짜고 치매 검사도 했으니 다 끝났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진짜 중요한 건 아직 안 챙기신 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5가지는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소멸될 정도로 신청자가 적은 제도들이에요. 바로 나와 우리 부모님, 주변 어르신에게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에서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는 건 손해입니다. 첫 번째, 노인 목요기발 바우처. 어르신들의 위생과 자존감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노인 목요기발 바우처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중시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조건 없이 전 노인에게 확대 적용 중입니다. 예를 들어 경북 상주시는 모든 65세 이상에게 목요 쿠폰을 분기별 2매씩, 전남 해남부는 70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매월 이발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이발권은 읍면 보건소에서 실물로 직접 배부되며 해당 지역 내 민간 이발소와의 제휴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연령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복지카드나 쿠폰을 제시하면 제휴 목욕탕이나 이발소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며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제휴업체 수나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한 어르신은 예전엔 머리 한번 자르려고도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발소 가는 날이 제일 기다려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를 아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예산이 남아서 소멸되기도 했고 신청률 저조로 매년 예산이 환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도 몰라서 못 챙기는 어르신들이 상당수입니다. 2023년 한 지역에선 예산의 절반도 쓰지 못해 소멸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확인하고 주변 어르신에게도 꼭 알려야 할 정보입니다. 두 번째,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는 말 그대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카드입니다. 정부가 해마다 13만 원을 문화비로 충전해주고 이를 통해 영화, 공연, 도서, 여행, 스포츠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죠. 특히 어르신에게는 단순히 무료보다 내 이름으로 결제하는 경험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전엔 자식이나 지인의 도움 없이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웠다면 이젠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직접 선택하고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존감 회복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 기간이 매년 정해져 있다는 건데 보통 2월부터 11월 사이에 접수를 받습니다. 카드를 받으면 전국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서점, 영화관, 공연장, 관광지, 고속버스 터미널 등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시설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몰 부겟라이프, 인터파크, 여기어때 등에서도 사용 가능의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 중인 70세 어르신은 문화누리카드 덕에 10년 만에 영화관을 갔다며 내가 다시 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포인트가 자동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 문화누리카드 미사용 포인트가 약 48억 원이나 사라졌습니다. 사용 마감일 전까지 꼭 전액 소진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인증서가 없는 경우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니 가능하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부 지역은 자체 운영 중인 지자체 문화카드와 중복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 문화카드, 경남 문화드림카드 같은 제도와 겹치지 않는지 꼭 확인 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65세 이상 고령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지자체에서 교통비를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은 1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는 물론 최근엔 군 단위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께 20만 원 교통카드를, 강남부는 최대 50만 원까지, 속초시는 65세 이상에게 10만 원 현금, 화순구는 260명 대상의 예산을 증액해
반납을 독려하고 있죠. 이 제도의 핵심은 바로 선착순입니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5년 기준 3월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31,800명까지만 지원됩니다. 신청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한 뒤 주민센터나 교통지원과에 방문해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큽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 기준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인당 연간 약 42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울산에 거주하는 68세 어르신은 운전대를 놓는 건 아쉽긴 했지만 이젠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더 편하고 안전하다고 말씀하셨고, 반면에 면허를 반납하고 나니 외출이 불편해졌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버스 노선 개선, 정류장 의자 설치, 대체 교통수단 연계 같은 실질적인 생활 지원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팁이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연어 반납 시 무사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히 차량 명의를 자녀에게 이전할 예정이라면 반납 전에 보험사와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면허 반납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내 안전, 타인의 생명, 그리고 사회의 부담까지 줄이는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놓치면 정말 아까운 혜택이니 올해 안에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무릎 통증은 고령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은 평균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부담으로 수술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이런 상황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분들이고, 지원 금액은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양쪽 모두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수술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보건소나 시군청 복지과에 소득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수술은 지정 병원에서 이루어지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수술 적합 판정을 받아야 실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은 후에는 건강보험 적용 후 남는 본인 부담금에서 지원금을 차감하거나 병원에서 수술비 일부를 먼저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실제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72세 어르신은 몇 년을 참고 살다가 이 제도를 통해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등산도 다시 다니고 있다며 큰 만족을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지원은 지정 병원에서만 가능하고 수술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지정 병원이 멀거나 수술 대기 기간이 길 수도 있어 반드시 전화로 병원 위치와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서 노년의 통증을 덜고 삶의 질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무릎 통증으로 일상이 불편하셨다면 지금 보건소나 시청복지과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건강한 다리로 다시 걷는 노후를 준비해보세요. 다섯 번째, AI 기반 치매 조기 검진 서비스. 치매는 조기 발견이 곧 예방입니다. 그만큼 빠르게 정확하게 알아채는 게 중요하죠.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치매 조기 검진 서비스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 도입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문답식으로 진행되던 인지 검사에서 이제는 말투, 어휘 선택, 기억력 등 말하는 패턴을 AI가 분석하여 인지 저하 가능성을 예측해줍니다. 이 AI 기반 검진은 현재 서울 동대문구, 경기 광주시, 부산 북구 등 일부 지역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I 기반 인지선별 검사, 인지저하 의심 시 정밀 인지검사 및 감별 진단, POC, 장기요양보험 신청 연계 또는 인지지원 등급 신청, 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까지 연동 지원.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66세 어르신은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에서 초기 인지저하 소견이 나와 미리 약도 먹고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AI 검진은 검사 시간이 짧고 기존 방식보다 정확도도 높아져 검진을 꺼리던 어르신들께도 부담 없이 권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보건소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역 여부와 검진 예약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예약이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도 많아 방문 전 전화 문의는 필수입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기반 자가 검진 앱도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 사용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내가 아닌 남이 먼저 알아차리는 병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조기검진은 내가 나를 지키는 첫 번째 예방책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꼭 한번 전화해보세요. 내 기억력, 내가 먼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도들은 모두 이미 운영 중이지만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목요기발 바우처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하루 10분도 안 돼 신청할 수 있고, 문화누리 카드는 13만 원을 별다른 조건 없이 내 이름으로 문화생활에 쓸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은 단순한 교통비 절감이 아니라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선택이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은 삶의 질을 확 바꿔주는 실질적인 건강복지입니다. 특히 AI 기반 치매 조기검진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지만 앞으로 전국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들으신 내용 중 난 해당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가족이나 이웃, 지인에게만이라도 꼭 한번 알려주세요. 이런 제도들은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하루 한 페이지는 작지만 확실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강정보와 생활제도를 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분이라도 새로운 제도를 알게 되셨거나 실제로 신청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그것이 하루 한 페이지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소중한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